우리 교재 36페이지 유형자산 손상차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은 어떤 것인가만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유형자산에 손상징후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당해 유형자산의 사용 및 처분으로부터 기대되는 미래의 흐름 총액의 추정액이 장부금액을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현금 흐름 총액이라는 건 미래에 이걸 처분했을 때 그 금액이 현재 장부금액이 미달한다 이거예요. 그 이유가 손상징후로 판단이 된다면 이런 경우에 장부금액을 회수 가능 금액으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액을 손상차손이라는, 이거는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하면 돼요. 다만 차기 이후에 감액된 자산의 회수 가능액이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이 감액되기 전에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후 잔액을 한도로 하여 그 초과액은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한다. 그러니까 손상차손을 입어서 손상차손 비용 처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말이죠, 회복이 됐다든가 해가지고 장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겠죠. 그럴 때는 손상차손 환입으로 처리한다.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가는 것은 손상차손 인식할 때 대변은 유형자산 개정 과목이 오는 거예요. 유형자산 개정 과목이. 그리고 분계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까 그 어디 분계에서도 그랬는데 이것도 누계 직접 상각을 안 하고요. 그래서 환입이 있기 때문에 손상차손시 분계만 여기다 살짝 한번 써볼까요? 손상차손시 회계처리는 그러면 손상차손을 인식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분계가 되는 것이냐? 차변의 비용 발생이니까 유형자산 손상차손 이렇게 처리하겠죠. 그래서 금액이 가령 XXX만큼의 금액이 있다 라고 했으면 대변은 뭐가 와요? 그 유형자산이 오는 거죠. 해당되는 유형자산, 건물이면 건물이 오는 거예요. XXX. 그래서 이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비용입니다. 영업의 비용이 발생한 것이고요. 대변의 유형자산은 이제 건물 이런 게 오니까 자산 감소죠. 자산 감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있었던 회수 가능액이, 즉 손상차손이 회복되는 경우라고 해보겠습니다. 회복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요, 손상차손 한도액만 회계 처리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차변에 유형자산 오죠. 유형자산, 자산의 증가죠. 대변에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요거 유형자산이 아니고 간접이니까 손상차손 누계액으로 바꿔주세요. 네. 아까 여기 대변 금액이요, 유형자산 아니에요. 손상차손 누계액이고요. 자산의 감소이지만 차감 계정이에요. 자산 차감 계정. 그리고 여기도 회복이 되면 손상차손 누계액이
손상차손 누계액이 차변에 오면서요. 자산의 증가이죠. 요거는 자산 차감 계정이 차변에 왔기 때문에 자산 증가가 된다. 이런 얘기. 직접 자산에서 직접 차감하지 않습니다. 차감 계정을 만들어서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대변이 이제 손상차손 환입으로 회계 처리한다. 손상차손 환입은 비용에서 차감해 주는 겁니다. 비용에서 차감해 주는 회계 처리를 한다. 여기 분계 문제가 뒤에 이 교재 우리 TAT 2급 교재에는 분계 연습 문제가 한 150개 정도 있는데 그때 요 분계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실습을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손상차손 요 정도 알아두시고 되겠고, 자, 정부 보조금 요거는 이제 뒤에서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올 텐데요. 정부 보조금에 대한 것은 TAT 2급에서 거의 번갈아 가면서 1년에 한 서너 번씩은 나오는 그런 문제인데요. 자세히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성격을 한번 따져보면요. 정부 보조금이라는 것은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과거나 미래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했거나 충족할 경우에 기업에게 자원을 이전하는 형식의 정부 지원을 우리가 정부 보조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정부 지원은 제공되는 자원의 성격과 일반적으로 부수되는 조건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형식이 있습니다. 정부 보조가 굉장히 종류가 많아요. 하지만 크게 두 가지로 대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냐면 첫째,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는 것으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그 조건이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지만 크게 나누면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이냐 수익 관련 정부 보조금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 관련 보조금이라는 건 뭐냐? 정부 지원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장기성 자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건설을 할 때 건설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취득하여야 하는 1차적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을 말해요. 조건이 있는 정부 보조금. 그러니까 자산을 건설하거나 취득해야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기술 관련해서 정부 보조를 받는다든가, 또 요즘 같으면은 우리가 이제 에너지 전략 또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어떤 환경 개선을 위해서 투자를 했을 때 정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정부 보조금도 있죠. 우리 개인들도 전기 차량 같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전기차를 사면은 그 전기차 대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이렇게 지원해주는 돈이 있거든요. 개인에게도 그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기업에게도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따라서 어떤 자산을 취득할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 정부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여기서 나와요. 자산 관련 정부 보조금으로 시험이 나온다. 자, 수익 관련 보조금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런 것도 어떤 것인가 알아둘 필요는 있는데요. 자산 관련 보조금 이외의 나머지 보조금이 다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뭘 사야 된다 이런 거 없어요. 뭘 취득하거나 그럴 필요 없어요.
예. 그렇지만 자산을 취득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뭔가 의무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 보조를 받아가지고 그냥 쓰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그 몇 년간 그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 같은 이제 사업자들에게 만약에 집합금지를 당한 사업자란 말이죠. 학원 같은 업종도 거기에 해당되는 업종이었는데 집합금지를 하고서 정부에서 보조금을 줬었어요. 예, 3번인가 받은 것 같은데요. 예, 집합금지의 그 강도에 따라서 일정하게 금액을 줬습니다. 그러면 그 돈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어떻게 써야 된다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집합금지를 해서 손해를 봤으니까 그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조금들이었죠. 아니면 이런 보조금도 있습니다. 네. 코로나 시기에 이제 영업이 안 되니까 직원들을 퇴사를 시켜야 되는데 정부에서 퇴사시키지 말고 직원들을 계속 유지하면은 정부에서 그 직원 유지에 따르는 급여를 80%를 정부에서 보조해 주겠다. 뭐 그런 지원금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영업이 부진해 가지고 사원들을 그 정리해고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고 정부가 일부 보상해 주는 이런 것도 수익 관련 보조금. 그래서 자산 취득과 관련된 보조금이 아닌 나머지 보조금은 전부 다 수익 관련 보조금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은 여기에서 나온다. 자산 관련 보조금의 회계 처리는 3단계가 있습니다. 3단계가 어떻게 되느냐면 먼저 정부 보조금을 수령했을 때 회계 처리해야죠. 보통 예금으로 받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지금 현금으로 받은 걸로 예를 들었네요. 그러면 차변의 현금 땡땡땡 대변의 정부 보조금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계정 과목을 만들어야 돼요. 현금이 101번이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 현금 차감 계정은 102번이나 103번 안 쓰는 게 102번은 당좌 예금이니까 쓸 거고 103번 보통 예금이니까 쓰겠죠. 그러니까 104번 정기예금 같은 거 정기예금 같은 거 안 쓰는 회사는 104번을 정부 보조금으로 만들어서 쓰면 됩니다.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이것도 제가 예제를 혹시 만들어 놓지 않았을까? 여기 있네. 정부 보조금 요것만 인쇄를. 왜 이렇게 인쇄가 안 될까요?
자, 자산 관련 정부보조금 사례를 제가 인쇄를 해드렸는데 정부보조금 수령시 분계 이렇게 한다 이거죠. 한번 볼까요? 제가 인쇄해준 자료가 자, 환경 개선에 필요한 기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보조금 3천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라는 경우에 회계 처리는 차변의 현금 3천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정부보조금 현금의 차감 계정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104번이라든가 105번이라든가 하는 계정 코드를 이렇게 현금 정부보조금으로 이름을 바꿔서 쓰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령했을 때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통 시험에 나오면 현금보다는 보통예금이 더 많아요.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그러면 대변에는 정부보조금 똑같은데 계정이 보통예금 차감 계정인 거죠. 계정 과목은 똑같아요. 현금으로 받았으면 대변의 정부보조금의 차감 계정 코드는 현금의 차감 계정이고 또 보통예금으로 받았으면 차변의 보통예금, 대변에는 정부보조금이면서 그 보통예금의 차감 계정을 만들어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계정 과목은 똑같습니다. 대변에 관한 계정 과목은.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를 보면은 그 취득했을 때 자산을 취득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다는 겁니다. 차변의 유형자산 취득원가 기록하고 대변의 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거죠. 그런데 밑에 이 분계를 같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있었던 현금 차감 계정은 이제 사용해 버렸으니까 없어져야죠. 왜 반대에 차변에다가 현금 차감인 정부보조금을 기록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줘야죠. 대신에 정부보조금이 지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요 유형자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유형자산에 들어가 있는 것만큼을 대변의 정부보조금 유형자산 차감 계정으로 기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이렇게 꼬리처럼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 제가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이 분계를 보면 돼요. 자, 정부보조금 3천만 원을 포함하여 환경개선 기계장치를 1억 원의 현금으로 매입했다. 그러니까 1억 원짜리 기계에서 30%를 정부가 보조해주고 70%는 우리 돈으로 샀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계 처리합니다. 차변의 기계장치 1억 원에 샀으니까 대변에 정부보조금 포함해서 현금 1억 원을 지급했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현금 차감 계정 없어져야 돼요. 그렇죠? 없어져야 된다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변에 있었던 현금 차감 계정의 정부보조금을 차변에다가 3천만 원 기입해 줍니다. 그러면 이제 현금 차감 계정은 이제 없어졌어요. 대신에 그 3천만 원이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기계장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장치에서 빼줘요. 기계장치에서 빼줄 때 이게 간접적으로 정부보조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차감해 줍니다. 기계장치의 차감 계정. 우리가 보통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은 앞에서 감가상각 누계, 그 다음에 손상차손이 있다 그러면 손상차손 누계 이런 것만 빼주잖아요. 그런데 정부보조금을 받은 게 있다 그러면 정부보조금도 빼줍니다. 그래서 이 기계장치는 취득하는 시점에서 장부 금액이 문제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문제에서 이렇게 문제를 낼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 기계장치 취득 시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1억 원에서 정부보조금 3천만 원 빼가지고 취득 시 장부 금액은 7천만 원입니다. 이렇게 답변, 그게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분계가 조금 까다로운데요. 결산 날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자산이니까 감가상각을 하잖아요. 감가상각을. 그럼 감가상각을 할 때
자, 이 기계는 내용 연수가 5년이라고 해 봤어요. 잔존 가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걸로 봤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한다. 그러면 감가상각 분계를 한번 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책에서 뭐라고 했나요? 예, 결산 때 역시 감가상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서 차변의 감가상각 비가 나올 거고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부보조금을 받지 않은 것이라면 그냥 이것밖에 없죠.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그런데 정부보조금 받은 것은 정부보조금도 상각을 해야 돼요. 이 유형자산을 상각하면서 이 정부보조금도 내용연수만큼 동일한 기준으로 상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차변에 정부보조금 이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만큼 내용연수 5년이면 5년으로 나눠줘요. 줄여줘요. 그러면 그걸 어디로 가느냐? 요 감가상각비에서 빼줘요. 대변의 감가상각비. 왜 감가상각비에서 빼주는 게 맞느냐? 이 감가상각은 1억 원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1억 원이 모두 뭐예요? 우리 회사의 취득원가가 아니에요. 아까 7천만 원이에요. 그 중에 70%만 비용으로 인식해야 돼.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정부보조금 상각한 것만큼은 감가상각비에서 빼주게 되면 그게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숫자를 넣어서 이제 제가 인쇄를 해드렸는데 이걸 한번 보시라 이겁니다. 자, 우리가 1억 원에 산 기계장치에는 정부보조금이 3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기계입니다. 예, 그것을 내용연수 5년으로 정액법으로 잔존가치 없는 상각을 했을 때 1억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2천만 원씩 상각하면 되죠. 그래서 분계가 차변의 감가상각비 2천만 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2천만 원 이렇게 하고 정부 보조금 상각을 요거를 이때 같이 해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변의 정부 보조금 3천만 원을 한꺼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5년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그러니까 3천만 원을 5로 나누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기계는 1년 됐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취득이 1년 됐다고. 그래서 600만 원만 하는 거예요. 600만. 그래서 정부보조금이 이제 얼마 남아요? 2,400만 남는 거죠. 차감시켜야 되겠죠? 1년 지났으니까. 그러면 대변을 뭘로 기록하느냐? 감가상각비로 기록하면 맞아요. 이렇게 되면 비용을 대변에 기입하게 되면은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잖아요. 비용을 취소시키는 거, 그죠? 왜 비용을 취소시키는 게 맞느냐? 여기 지금 우리가 첫 번째 줄의 분기에서 비용을 2천만 원으로 봤잖아요. 그 2천만 원으로 보았다는 것은 이 기계장치 1억 원이 우리 돈으로 전부 매입했다면 2천만 원 비용 처리하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은 이 1억 원 중에서는 7천만 원만 우리 돈으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7천만 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만 비용 처리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7천만 원을 5로 나눠보세요. 그러면 1년에 이걸 2천에서 600 빼는 거하고 똑같아요. 1,400 나와요. 7천만 원을 5년으로 나누면 1,400만 원씩 감가상각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2천만 원의 감가상각비에서 이렇게 차감시켜 버린다. 비용 취소. 자, 밑에 또는 해가지고 요 분계가 있습니다만은 요 또는 요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요거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계 처리상 이렇게 해도 맞고 위에처럼 한 것도 맞긴 맞는데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주로 시험에서는 분계를 예를 든다 그러면 위에 거를 예를 들어요.
밑에 거는 어떤 방식이냐면 이거 두 개를 퉁친 거예요. 요 감가상각비 두 개를. 차변에도 감가상각비가 있고 대변에도 감가상각비가 있으니까 두 개를 하나로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는 위에 있는 분계가 더 이해하기도 쉽고 시험에서도 실제로는 위에 있는 분계로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여기에서 취득 시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7천만 원입니다 하고 쉽게 딱 계산을 해서 답을 맞춘단 말이에요. 7천만 원. 그런데 감가상각 후에 결산 후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서 약간 혼란스러울 수가 있어요. 장부 금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우리가 감가상각 누계액이 2천만 원이다 해서 1억 원에서 2천만 원 빼고 8천만 원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까 취득했을 때 7천만 원이었는데 그러면 감가상각 2천만 원 했으니까 5천만 원이다? 아니에요. 5천만 원. 자, 2천만 원 빼고요. 그러면 여기서 7천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 뺐습니다. 그러면 5천이죠? 이 정부 보조금도 600만 원 상각했잖아요. 600만 원 상각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감가상각 누계액은 아까 5천만 원에서 600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장부 금액은 5,600이에요. 저 정부 보조금 상각한 것만큼은 더해줘야 됩니다. 이 감가상각 누계액 빼가지고 다시 정부 보조금 상각한 것을 더해주면 그게 장부 금액이 돼요. 5,600이 된다. 네, 가끔 정부 보조금 받은 자산에 대해서 결산 후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근데 계산은 간단합니다. 취득 시 장부 금액을 먼저 구하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다음에 정부 보조금 한 것은 더해주면 맞게 돼 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 정부 보조금의 회계 처리의 기본을 아는 거고요. 그 우리 교재에 뒤에 분계 연습 문제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단원에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 나갈 거고요. 수익 관련 보조금은 시험에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짚어보고 갈게요. 정부 보조금을 수령하면은 바로 차변의 현금 또는 보통예금, 대변에 이거 영업의 수익인 정부 보조금 수익으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기로 하고 정부 보조금을 받았다면은 바로 받으면서 수익 처리는 안 하고 선수 수익 처리를 합니다. 그랬다가 그 의무죠. 의무를 이행하고 나서 선수 수익, 이거 부채란 말이에요. 선수 수익 대변에가 대변에 있던 걸 차변에 줬고 대변에 그때 정부 보조 수익으로 인식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선수 수익으로 우선 잡는다. 부채예요. 그게 뭐냐면은 정부에서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만약에 사원을 채용하면은 정부 보조금을 주겠다. 사원 한 명 채용하는데 만약에 정부 보조금을 월 100만 원씩 지급하기로 그런 제도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부 보조금을 그런 조건으로 해서 받았어요. 그런데 사원 채용이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면 선수 수익으로 잡아둔다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원을 채용했습니다. 그때 이제 의무를 이행했죠. 선수 수익 차변에 오고 대변에 정부 보조금 수익 이렇게 수익 처리한다 이거예요. 자, 수익 관련 보조금은 이제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37페이지 접어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